안녕하십니까. 산업을 바꾸는 시간 삼바시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삼바시는 SCM 페어와 공동 기획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SCM 페어 계속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시죠? 네,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 2홀에서 개최되는 제2회 유통물류 및 공급망 관리 산업전입니다. SCM 페어는 스마트 SCM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로지스틱스, 그리고 리테일 테크, 온라인 이커머스, 풀필먼트, 그리고 콜드체인, 패키징,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스마트 SCM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 기술 그리고 솔루션들이 총망라되는 대한민국의 대표 SCM 전시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SCM 페어 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CM 컨퍼런스도 함께 개최가 됩니다. 스마트 SCM, 디지털 물류 솔루션, 그리고 이커머스 솔루션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SCM의 이제 대표격인 컨퍼런스 SCM 서밋도 개최가 됩니다. 두 가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바시와 SCM 페어가 공동 기획한 웨비나,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인천 남동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마트 물류 정보 시스템,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이죠.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산업단지의 물류 자원들을 공동 활용하는 스마트 물류 생태계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X 판토스의 서태원 책임님을 모시고요. 인천 남동 스마트 물류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웨비나의 설문 그리고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분들 저희가 웨비나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에서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LX 판토스의 서태원 책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LX 판토스 서태원 책임입니다. 저희 그 스마트 물류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세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LX 판토스, 그 다음에 LG CNS, 물류혁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이 그 컨소시엄에서 전체 사업을 좀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물류 정보 플랫폼 관련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잡고 디자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눌 주제가 인천 남동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스마트 물류 플랫폼 관련된 내용인데 2020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네, 올해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인가요? 네, 마지막 해입니다. 네. 이 사업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남동 스마트 그린 산단이 있고 네. 그린 산단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물류 쪽에 좀 포커스를 둬서 남동 산단 입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그러한 물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개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인천 남동뿐만 아니고 네. 관월시와 그리고 이제 구미, 네. 뭐 군산 새만금 네. 다양하게 지금 10여 개의 스마트 그린 산단 그 네.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 이런 비슷한 네. 류의 이제 사업이 이제 한 꼭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사업들과의 좀 차별화 혹은 뭐 차별화 내지는 뭐 특징이라고 네.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그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창고가 기반이 되고 그 창고와 연계돼 가지고 이제 스마트화 이렇게 네. 진행되는데 남동 산단에도 남동 공동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있지만 그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물류업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창고가 없이도 물류센터가 없이도 스마트화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설계됐습니다. 그게 한계를 극복한 모델이긴 한데요. 그게 아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동물류센터는 있는데 네. 그거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 사업에 이제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공동 물류센터에 그 자동화 장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거 있는데요. 그 설치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물류 정보 플랫폼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서태원 책임님께서 어쨌든 지금 인천 남동에서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LX 판토스, CNS 그리고 물류혁명 네. 코리아가 어떤 역할들을 좀 담당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인데고요.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설계를 했고 2차 년도에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3차 년도에서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구축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LX 판토스, LG CNS, 물류혁명 이 세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LX 판토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을 저희 그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LG CNS는 창고 내 자동화 설비, ACR이라든지 MLS 이쪽을 설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류혁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세 업체가 이제 각각의 이제 R&R을 수행하면서 이제 네.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스마트 물류 플랫폼 이 사업의 주요 추진 사업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네. 좀 있는지. 저희 그 스마트 물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꼭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물류 우선 이제 스마트 물류가 뭔지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뭐냐? 그러면 스마트 물류는 운송, 하역, 보관, 분류, 포장, 배송 등 물류 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하는 것을 말한다.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결국 요즘은 뭐냐면 스마트라는 게 좀 스마트하게 하자라는 거는 좀 일을 잘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효율성을 증대시키자. 그럼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물류 정보. 물류 정보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물류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물류 쪽에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두 개. 첫 번째는 스마트 물류센터. 그 다음에는 그 스마트 물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이 두 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ACR, 이제 오토노머스 케이스 핸들링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S가 저기 남동 공동 물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ACR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쪽 딥러닝 기술까지도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픽투 로케이션이라든지 피킹 로케이션 찾아갈 때 학습에 의해 가지고 푸드웨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정보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랫폼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동 운송, 공동 택배, 물류 부자재 그리고 회원사들끼리 서로 이제 그 유유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자원 공유 이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3차년도에는 여기 추가를 해서 특송이라든지 수출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핵심, 이 중에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물류정보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물류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물류정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이제 목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남동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뭐 SWOT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강점이 뭔지, 그리고 뭐 약점이 뭔지, 기회가 뭔지, 위기가 뭔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SWOT 네, 네, 네. 사용해가지고 했는데 네, 네, 네. 약점이 뭐냐 봤을 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물류 경쟁력이 좀 빈약하다. 그리고 국내 산업 환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서포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물류 운영을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물류비도 절감을 하고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자 이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사상은 공동 물류. 그러니까 어떻게 how to의 의미겠죠. 네, 네. 공동 물류, 공유 물류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개선해가지고 산단 기업의 물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이제 물류 비용을 합리화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의 핵심이 이제 물류를 좀 효율화한다. 네. 예, 그 물류를 효율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물류 효율화를 보는 관점이 네, 네. 다를 텐데 지금 요 사업단이 보는 물류 효율화는 어떻습니까? 물류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네네. 어쨌든 그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류 효율화라는 거는 뭐 어떻게 물류비 절감에 대한 그 니즈가 있는 건데 근데 물류비 절감이라 하는 것도 그냥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은 돈을 지불했을 때 이 효율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그러려면은 낭비적인 요소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공동적으로 물류를 운영하게 되면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유유자원이 있으면은 제 유유자원을 제가 필요 없을 때 다른 회원사가 쓸 수 있다면 이것도 낭비를 줄이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 그 하나의 그 추진 아이템으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장표가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첫 번째가 이제 뭐 여러 좀 복잡하게 넣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물류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지금은 물류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네. 경쟁력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딴 애들은 다 새벽 배송하는데 나만 새벽 배송 안 하면 상품이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물류 쪽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보시면은 마켓컬리, 뭐 로켓, 숙배송 해서 뭐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 그 서비스 중지했고 여러 가지 이제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도 작은 기업으로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거고 투자를 한들 이게 어떤 효과를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협동자처럼 서로 이제 그 돕자, 십시일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물류 쪽이 나오는데 제가 좀 약간 사례를 좀 해놨습니다. 네. 이제 운송 같은 경우는 공동 물류에 기반된 운송 집화 보관 물류 장비 관련 서비스가 좀 있습니다. 이제 운송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우버 프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운송 관련해서는 4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차를 운영하는 거, 자차.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입은 하되 드라이버만 지입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지입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와 화주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 공동 물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지파 같은 경우는 공동 집회, 그 다음에 그 송달, 그 문서 했을 때 이제 공동 집회 부분이 있는 거고, 보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산단 공동 물류센터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레트풀이라든지 지게차 대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동 물류를 하게 되면은 그 기본이 뭐냐면 규모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그렇죠. 이제 규모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대량 보관, 대량 수송, 대량 처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위당 물류 비용이 이제 감소하는 그렇죠. 효과가 있고요. 떨어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량이 서로 이렇게 그 보완적이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물량이 갑자기 늘었다. 그러면 혼자서 제 자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의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로 보완하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갑니다. 그래서 평준화에 의한 효율도 향상되고 수준도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물량을 이렇게 모아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낼 걸 갖다가 모아서 운영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물량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퀀시, 배송 주기도 향상이 되는 거고, 배송 차량 수도 어차피 제가 한 차를 썼는데 이 갑짐을 해서 가게 되면은 두 차가 한 차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환경 뭐 CO2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많은데 그쪽에 환경 그 보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제 공유 물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유 물류라고 하는 거는 제 유유 자원을 서로 나누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당근 마켓도 일종의 이제 공유 그렇죠. 물류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조이 모드라는 게 있는데 자기 이제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럼 내 취미는 뭐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막 그 게임기라든지 이걸 갖다 누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빌렸다가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쉐어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개인이 사용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쓸 때만 쓰잖아요. 근데 공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안 쓸 때 남이 쓸 수 있으니까 유지 비용도 줄어가고 그다음에 그렇죠. 수익률을 굴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그 물류 효율화를 이제 공동 물류, 이제 공유 물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진짜 맞아, 네. 맞는 얘기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은 측면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달성하게끔 하느냐가 또 상당히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우선은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공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자가용 운전하면 편하죠. 근데 자가용 안 타고 이제 버스를 타거나 그다음에 뭐 기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적인 건 낮죠. 네. 근데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이제 감수를 하는데 어차피 이제 물류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서비스하고 가격하고 그 최적의 접점을 찾는 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굉장히 삐까뻔쩍한 물류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공유 물류 공동 물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동 배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장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서비스는 똑같이 가격은 싸게 이렇게 하시면은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차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그렇죠. 싣고 하게 되면은 우선 용기가 표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차를 돌려야 되는데 이쪽에서 너무 시간을 잡아보면 안 되니까 팔레트화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팔레트 못 해요. 그럼 이거 빨리 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스케줄이 있는데 빨리 못 실어줘. 이러면은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좀 양보가 필요한 거고 저희 플랫폼 자체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지만 플랫폼 개념이라는 게 어쨌든 회원이 중요한 거지 이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물량을 좀 많이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동 물류 관련해서 설명도 이제 하겠지만은 이제 공동 운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럽 쪽에 좀 있어가지고 유럽 이제 폴란드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운송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쪽은 좀 많이 활성화돼 있죠. 네, 그쪽은 이제 그룹히즈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그 여러 군데를 거쳐가면서 팔레트화된 물건을 차에 순서대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배송도 역순으로 이렇게 배송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그 폴란드에서 스페인까지 한 2,000km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이 트럭을 가득가득 채우는 게 코스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화두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땅다리가 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니즈가 좀 없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또 서비스 마인드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그전에도 여러 업체에서 그렇죠, 많이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또 이제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서로 네. 좀씩 뭔가 희생을 하면서 양보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정착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이제 이런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도 이제 핵심은 결국에는 이게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예,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지 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을 뭐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생각했던 게 뭐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면성, 두 번째 편의성, 그리고 스마트 물류 기술은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활동하면은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급별 회원가를 통해서 활동이 이제 많으신 회원사에게는 혜택이 네, 돌아가게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확장성. 이제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관 시스템과 어떻게 이 정보를 주고받는 이제 그런 게 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이라고.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공동 물류다 보니까 서로 클리어하게 좀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공동으로 배송이 됐을 때 바로바로 이 금액이 눈으로 예를 들어 10만 원에서 뭐 다른 그 회원사가 참여했을 때는 뭐 5만 원으로 줄은다든지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투명하게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에 이제 4가지, 5가지의 이제 서비스 기능들이 보여지는데 네. 공동 운송, 공동 택배, 이제 물류 부자재, 수출 특송, 자원 공유. 요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핵심 서비스들이잖아요. 네. 예, 공단의 입주 기업들이 이용할 서비스들인데 그럼 하나하나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공동 운송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그 배송,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목적지가 비슷해야겠죠. 네. 이 동일 지역,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권역이라고 부르는 동일 지역의 이제 배송 물량을 모으는데 저희가 밀크론으로 그 순회 집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배송이 A, B, C다. 그러면 이제 픽업은 C, B, A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목적은 뭐냐? 그 트렁크 적재함 활용을 최대한 크게 하자. 또는 차량을 좀 큰 차량을 쓰자라는 게 2가지 개념입니다. 네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톤이든 뭐 24톤이든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동비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단위당으로 빨랫당으로 이제 운송비를 계산했을 때 큰 트럭을 쓰는 게 이익인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물량을 모아가지고 큰 트럭을 사용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40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더니 운송비 측면에서 한 13% 절감이 되더라라는 네. 기업당 네. 네. 네, 그런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으로 이제 운송하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컷오프 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운반 단위의 통일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팔레타이징화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 것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서비스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네. 8월 22일 날 이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9월 초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한 13% 정도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면 네. 상당히 이제 관심을 두고 네. 진행해 볼 만한 서비스인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표준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 택배 서비스인데요. 네. 뭐 택배
단가야 이제 보시면은 하여튼 물량이 많으면 택배 단가를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 택배 물량이 작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비싼 택배 단가를 이렇게 지불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자그마한 이 택배 물량을 모아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저희가 택배사랑 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서는 작은 거지만 뭉치면 크게 되는 거고 네, 네. 제가 택배사랑 월 3만 톤, 3만 박스, 월 뭐 5만 박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그 단가보다는 굉장히 싸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집화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택배사라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창고 운영하는 이 서비스 회사랑 택배사의 계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집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공동 택배 관련해서 도입한 건 뭐냐면 저희가 집화소를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셔틀 트럭을 밀크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량을 저희가 수거를 한 다음에 네네. 이제 우체국의 집화장으로 바로 이제 배송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뭐 단가적으로는 제가 뭐 영업 비밀이라서 좀 안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많이 좀 떨어지는. 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게 됩니까? 현재는 이제 우체국하고 지금 계속 그 MOU를 맺고 진행 중에 있고요. 뭐 단가 아까 이제 뭐 서비스 부분이 지연되는 거는 우체국 쪽에서 이제 그 단가 확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제 서비스 지연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우체국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요 부분도 이제 그 입주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뭐 택배 이제 보내는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러니까 그 조사는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물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다 그러면 처음에 몇 명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이 회원이 막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저희가 그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했지만 오프라인으로 조사한 그 물량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느냐 이건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 이런 방송도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참여를 해 주시면 그 혜택이 참여해 주신 회원사로 돌아갑니다. 이걸 주구장창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네.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네. 그 당사자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특히 이거는 공동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참석을 해주셔야지 참여를 네.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공동 택배, 공동 운송 서비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물류 부자재 서비스입니다. 네. 물류 부자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저희 회사 LX 판토스의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X 판토스가 이제 뭐 우리 이제 국내 쪽에서 프레포딩 쪽에서는 이제 국내 1위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전체적인 규모에도 뭐 탑 5에 드는 이제 큰 그렇죠. 회사다 보니까 네. 많은 물류 부자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물류 부자재 단가가 좀 쌉니다. 그래서 이 싼 단가를 회원사하고 좀 나눠서 네네네. 나눠서 저기 단가를 좀 혜택을 좀 드리겠다라고 네네. 하는 일종의 뭐 일본말 써서 그랬지만은 뭐 스키다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제공해도 안 되는 서비스인데 어쨌든 네, 이 사업에 이제 같이 참여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네, 서비스로 하는 거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그 부자재를 보관을 안 해요. 네네. 저희가 공급업체에서 바로 이렇게 배송하다 보니까 네. 오른쪽에 보면 최소 발주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발주 수량 이상에 대해서 물량을 주문하시면은 네네. 저희 공급사에서 바로 이제 배송해주는 이제 그런 거고요. 몇 퍼센트 싸다? 이건 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개별 업체들이 이제 주문할 수도 있고 이제 모아서 주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류부자재 서비스는 개별 기업이 이렇게 개별 주문하는 기업이?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동구매, 공동구매. 공동구매 관련해서는
다른 프레포딩이라든지 특송과 마찬가지로 10월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볼 서비스는 자원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원 공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근으로 보시면 되죠. 당근. 그러니까 당근인데 당근도 이제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원 공유는 물류에 좀 그 아이템을 좀 한정시킨 그런 당근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고가 스페이스가 남아, 내가 트럭이 있어, 뭐 그다음에 내 뭐 시설이 뭐가 있어, 뭐 이런 걸 올리시면 네. 다른 회원사에서 그게 필요하시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방식이 이제 고정가도 있고 그다음에 비딩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비딩을 붙이게 되면 뭐 더 싼 가격에 뭐 하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회원사들끼리 서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못 믿겠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번개페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홀딩하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면 이제 배속 그 돈을 송금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무료 트럭. 저희가 이제 산단 쪽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1톤 무료 트럭을 2022년 말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 그러니까 자원 공유 서비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차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공짜로 이제 배송까지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2023년, 4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 과제 말까지네요. 현재는 과제 말까지고요. 네네. 이게 뭐 사업이 활성화됐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네, 그걸 못 공간 하죠. 쪽에서 네. 무료 트럭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출 특송 서비스 이 부분도 이제 LX 판토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10분 활용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동 운송, 공동 택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동 운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TMS의 기능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근데 수출하고 특송 같은 경우는 이쪽은 유관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관세사라든지 뭐 이런 연계가 많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고 네. 저희 이제 기간 시스템 LX 판토스의 수출 기간 시스템, 특송 기간 시스템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디자인됐고요. 주문 자체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렇게 받는데 실질적인 오퍼레이션은 저희 그 판토스의 기간 시스템을 통해서 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동이 되는 건가요? 네, 연동돼서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의 5가지 주요한 이제 서비스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지 뭐 이용 방법도 이제 간단하게 이용 네. 방법이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ND 스마트 제가 지었습니다. ND 스마트. 네. ND가 이제 남동이고요. 네. 스마트 co.kr 여기에 이제 접속하시면은 저희가 그 홍보 페이지가 있고요. 네. 그 오른쪽에 배너에 시스템 쓰실래요?라고 해가지고 배너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저희가 완전히 오픈을 하려다가 네. 이렇게 너무 오픈하게 되면은 좀 그 회원 정보라든지 좀 어뷰즈에 좀 위험이 있어서 그렇죠.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신거래를 하시려면은 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신거래 필요 없고 그냥 네. 나는 크레딧 카드 이걸로 페이먼트 하겠다 그러면 그냥 회원만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기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시면 이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 이제 남동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물류 정보 플랫폼을 이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가 잘 써줘야 앞으로 네. 이제 개선 포인트라든가 향후에 이제 단계적인 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텐데 결국엔 입주 기업들 이제 이제 남동공단의 입주 기업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초기에는 그런 나름대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공동 운송 있죠. 공동 운송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독 운송으로밖에 운영이 안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원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입소문을 타면서 회원이 그렇죠.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물량이 모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공동 배상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 가는 물량은 정기적으로 트럭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저희가 고정차를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월대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월대차가 그냥 쓰는 이제 소위 탕바리 차보다는 좀 싸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좀 그 절감된 운송비 절감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공동 택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저희가 깎았습니다. 우체국하고 이야기해서 깎아서 그 단가를 쓰는 것도 뭐 행간에는 그 우체국이 비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다른 그냥 일반 민간 기업보다는 좀 비쌀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이쪽 민간 기업의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요. 택배 운임이.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류부자재도 이미 제가 깎아드렸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참 어렵긴 한데 뭐 그렇죠.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인센티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쓰십시오라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거고 많이 쓰시면 그만큼 더 인센티브가 갑니다라는 거 그런 말밖에 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그 입주기업들이 가장 크게 이제 와닿는 부분은 결국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동 물류 공동 운송이라든가 공동 택배 그리고 이제 부자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그 비용 절감을 이제 맛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입소문을 타서 옆에 있는 업체로 계속 퍼지면서 좀 나름 이제 초기보다는 이제 정착이 되려면 초기에 어쨌든 잘 안착이 되는 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도 이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택배 쪽이 좀 지연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동 운송 부분을 먼저 오픈을 하고 택배는 뭐 나중에 그 서비스 할 것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 서비스가 괜찮더라 이렇게 좀 그런 평을 얻어야 되는데 써봤더니 안 되겠어. 그러면은 전체적인 사업에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라도 좀 9월 달로 오픈 일정을 좀 미룬 것도 뭐 지금 말씀하신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들 지금 말씀하셨던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서비스는 이제 9월부터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9월부터 이제 지금 서비스 이용 방법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이용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9월부터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류 플랫폼 단계적으로 또 이제 어떻게 좀 고도화 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세요? 고도화 계획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 플랫폼 사업 자체가 3년 계획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도화 부분은 3년 차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특성 부분이 추가되는 거는 1단계로 이제 끝났고요. 더 고도화다.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정보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3년간 저희가 진행을 했고 3년 동안 이 LX 판토스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이제 진행해야 될 그런 거라 저보고 이제 계획이 있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아니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 남동공단의 입주 기업들도 결국에는 LX 판토스의 아주
그렇죠. 유치할 수 예, 있는 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그거 서비스에 상당히 많이 네, 그렇죠. 관여를 그것 하셔야 될것 때문에 이제 같다. 저희가 이 네. 프로젝트를 그렇죠. 진행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게 활성화되고 음.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뭐 개선 작업은 꾸준히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근데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하면은 저희가 뭐 어떤 아이템이 나오겠죠. 네, 이런 그렇죠. 걸 이제 고도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LX 판토스에서 부담해야 될 몫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천 남동 스마트 그린 산하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전반적인 사업 중에 이제 한 꼭지인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LX 판토스의 서태원 책임님과 함께 웨비나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책임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남동공단의 입주 기업들 예. 사장님들 혹은 관계자분들이 또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원수입니다. 카카오톡이 뭐 사업도 확장을 하고 하잖아요. 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느냐? 회원수가 많기 때문이죠. 너나 나나 다 카카오톡만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성공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많이 써주시고 그러면은 이 사업이 이제 그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 플랫폼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회원분들이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남동공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 9월부터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물류 최적화 그리고 물류 그 효율화를 통해서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꼭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업단 내지는 그 LX 판토스로 연락을 주시면 그죠?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월에 개최되는 SCM 페어에 사업단이 참여를 하죠. 사업단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접 참관하셔서 관련된 궁금하신 점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삼바시가 SCM 페어와 공동 기획한 웨비나 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CM 페어 삼바시 공동 기획 5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